불안한 국제 정세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지역 기름값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유가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립박물관에 전시할 유물 수집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 개관 예정으로 수집된 유물만 12,000여 점에 이르고 있는데 일부 유물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가 광주를 찾아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쇄신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헤어진 전 애인을 흉기로 협박해 차로 납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에서 여성을 납치해 장흥까지 끌고 갔다 위치 추적 끝에 검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이틀간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245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여수에서 2,831명, 순천에서 2,446명, 광양 1,169명, 고흥에서 392명이 신규 확진됐으며 1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후 5시 기준 여수에서 1,500명, 순천에서 1,830명, 광양 970명, 고흥에서 10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는 4,516명으로 전주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요즘 차에 기름 넣으러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죠?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기름값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도 리터당 2,000원 육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름값 고공행진 언제쯤 꺾일까요?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에 있는 한 주유소. 차량들이 기름을 채우러 들어옵니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990원. 홍시 5만 원씩 넣는데 두 줄금밖에 안 돼. 또 금방 달아져온 것 같아. 비싸다고 생각했었는데.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고 전남 지역의 휘발유 가격도 지난 1월 중순 이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며 리터당 2,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딱 그랬다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나 이제 승용차 놔두고 버스 타고 다녀야 되겠다고. 기름값을 결정짓는 국제유가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지난 9일 배럴당 128달러까지 치솟았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주요 산유국의 증산 가능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정책 등이 겹치면서 국제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이런 불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선다 해도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적어도 2주 정도가 걸려 시민들의 기름값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렴한 가격 전략을 피시는 분들은 가격을 내리시겠지만 비싸게 팔고 있는 주유소들은 가격 추이를 더 지켜보다가 그 이후에 올라가면 거기서 더 올리실 거고. 계속되는 고유가에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 가운데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가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광주를 찾아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약속한 만큼 쇄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첫 지방 순회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5월 영령에게 분양과 헌화하며 대선에서 80%가 넘는 지지를 보여준 호남인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했습니다. 호남의 간절함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잘못을 어떻게 씻을 수 있을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남의 선택이 다시는 아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민주당이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출범 사흘 만에 광주를 찾아와 두 번째 회의도 개최하고 문재인 정권의 대표 호남 공약이었던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도 방문한 비대위는 지방선거 승리로 호남의 지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각오와는 달리 대선 패배 이후 당내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치 않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청와대와 민주당 586 운동권 세력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정치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또 지방선거에서 청년과 여성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던 민주당 공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 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내용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영길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가 새로 꾸려지면서 현재 공천 룰이라든가 공천 방법,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에요.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와 온종일 반성과 사과, 쇄신을 이야기한 민주당 비대위. 하지만 집안 단속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민들에게 한 약속들이 오롯이 지켜질지 회의적인 시각이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이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 의장은 오늘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동안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도시의 비전을 고민하지 않아 전남 제1의 도시라는 위상이 무너졌다고 비판하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여수와 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장은 이어 여수형 공공주택 건설과 시민 참여 확대,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시민 우선, 시민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중효 국민의힘 영암 무안 신안 당협위원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전남지사에 출마했었던 이중효 당협위원장은 이번 재출마를 통해 일자리와 강소기업이 넘쳐나는 전남도를 만들고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오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 소장할 유물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후에만 5,000점 가까이 늘어서 12,000점이 넘었습니다. 여수시는 이 유물들을 인근 지역 박물관을 통해 우선 선보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조 19년 1795년에 왕명으로 간행된 이순신의 6호 전집인 충무전서는 이순신 장군이 작성한 장계와 난중일기 등이 수록된 총 14권의 귀중한 임난 자료입니다. 1885년 거문도 사건 전후 1년 반 동안 작성된 영국군 수병의 항해 일지와 당시 영국에서 발간된 잡지 더 그래픽의 한 페이지는 거문도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일본에서 편찬된 소설 회본 태압기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대기를 다룬 84권의 책자가 나무 상자에 담겨 있는데 임난의 장면을 묘사한 사파가 많이 수록돼 있습니다. 1887년 3.1포 소라포 등 순천부에 속해 있던 여수 지역 진율미 등의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장부는 지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여수시가 본격적으로 지역과 관련된 유물을 구입하거나 기증받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2,815점이 수집돼 별도의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저희 여수 시립박물관이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다 다루고 있는 전시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대나 그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여수 지역과 관련된 자료라면 무조건 다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시는 현재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국비와 시비 280억 원을 들여 웅천 이순신 공원 내에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억 6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향토사 자료를 더 수집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또 이 유물들이 아직까지 일반에 공개된 적 없는 귀중한 자료라며 시립박물관 개관 이전이라도 인근 지역 박물관에 대여해 전시하기로 하고 국립광주박물관에 38점의 유물을 처음으로 빌려줬습니다. 올 연말 시립박물관 착공을 앞두고 지역의 어제와 오늘이 담긴 귀중한 유물들이 벌써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후원회를 발족하고 순천 출신의 이신근 썬밸리그룹 회장을 후원회 회장에 유종환 호성산업 회장을 부회장에 임명했습니다.
후원회는 기업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박람회 재원 확보를 위한 기부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이신근 후원 회장은 첫 활동으로 오늘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광양 지역에서도 여순사건 유족회를 비롯한 9개 시민단체들이 광양여순 11구 시민연대를 창립했습니다. 광양여순 11구 시민연대는 오늘 광양시청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갖고 여순사건 기념사업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민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시민연대는 또 시민들의 피해 신고가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과 광양시가 인근 자치단체와 특별법 관련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20도를 웃돌아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여수 11에서 14도, 순천 11에서 17도, 광양 11에서 16도, 고흥 8에서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10에서 18도, 목포는 9에서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5m, 먼바다에서 1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봄비 소식 있고요. 토요일에도 오전에 비 소식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헤어진 전 애인을 흉기로 협박해 차로 납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목포에서 여성을 납치해 차로 1시간여 떨어진 장흥까지 끌고 갔다 경찰의 위치 추적으로 검거됐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흰색 승용차가 빠져나옵니다. 어젯밤 8시쯤 37살 여성 A씨는 전 남자친구 49살 B씨에게 납치당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자신의 차량 트렁크가 열려있다는 문자를 받은 A씨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왔고 갑자기 다가온 B씨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한 뒤 차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가게 어제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지금 들으니까 너무 놀라서 이 동네가 사람들이 많이 요새는 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B씨는 피해 여성을 목포에서 납치한 뒤 차로 1시간여 떨어져 있는 장흥으로 끌고 갔습니다. 피해 여성은 납치당할 당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친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핸드폰 위치 추적 등을 통해 B씨를 장흥의 한 농산물 창고 주차장에서 2시간여 만에 검거했습니다. 남성의 차량 안에서는 손도끼와 전기 충격기 등 각종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B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자신을 다시 만나달라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목포서 이제 공조 요청을 받아서 여자 핸드폰 그 위치 추적이 해가지고 그 주변에 떨어지니까 이제 그쪽 출동해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장흥경찰서는 특수협박, 감금 혐의 등으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라남도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전남의 현안들을 반영하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전남도는 70여 개 과제로 마련된 으뜸 전남 미래 전략을 주요 정당에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 왔으며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는 25개의 과제가 반영됐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당선인의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국립의과대 설립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는 여수 검은 항로의 안정화를 위해 신규 여객선 도입 선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초 시 조례 개정안에 여수 검은 항로 신규 여객선 지원 항목을 신설했으며 우량 선사에 대해서는 10년간 감가상각비 또는 선박 구입에 들어간 차입 자금의 지급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신규 여객 운송 사업자 공모 조건에 이 같은 지원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검은 항로는 운항 중이던 2개 선사 중 지난해 10월 1개 선사가 폐업한 데다 운항 중인 선박도 설령이 28년을 넘어
섬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